안녕하세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동시에 배우는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그래도 나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을 했어요. 제가 상을 받게 되어서 상을 받고 왔습니다. 물론 제가 받는 상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표로 상을 받고 왔습니다. 저는 요즘 짬짬이, 틈틈이 시간을 이용해서 언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언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고요. 또 다른 언어는 일본어예요. 우선 영어는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 배워오고 있지만 어릴 때 너무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인지 저는 특히 말하기 같은 게 어려워요. 사실 듣기나 읽기 같은 건 꽤 잘하는 편인데 쓰기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느끼지만 유독 말하기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엄청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어플을 사용해보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영어 말하기 어플로 스픽이라고 하는 어플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스픽은 사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은 아니고 요금제를 구독해서 결제해야 하는데요. 저는 프리미엄 플러스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사실상 하루에 2, 30분 시간 내서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시고 열심히 공부해주시는 여러분들 참 대단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는 특히 언제 하냐? 아침에 출근 준비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 말릴 때는 스픽 할 수 없으니까요. 대신에 이제 머리 스타일링을 다 하고 나서 화장을 할 때 스픽 어플을 틀어놓고 같이 듣고 따라 말하고 듣고 상황에 맞게 말하고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부하고 있는 언어는 바로 일본어입니다. 제가 일본어를 처음 배웠던 건 고등학생 때였어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는 문과생이면 중국어를 공부해야 했고 이과생이면 일본어를 공부해야 했거든요. 저는 이과생이었기 때문에 일본어반 수업을 들었습니다. 뭐랄까? 처음 배우는 일본어였지만 일본어가 상당히 재밌게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한국어랑 비슷한 겹치는 단어도 많았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서 그런지 조금 더 흥미있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히라가나랑 가타카나를 다 외웠었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잘 사용하지 않으면서 지금은 상당히 까먹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친구들이랑 줌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줌이라고 하는 어플은 화상 어플이라서 멀리 있는 사람이랑도 대면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인데요. 그 줌으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제 친구가 최근에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추천해준 어플은 듀오링고라고 하는 어플이었습니다. 듀오링고는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무료예요. 물론 돈을 지불하고 유료 버전을 이용하면 그걸로도 충분히 좋은 서비스를 느낄 수 있긴 한데요. 저는 아직 한지 10일밖에 되지 않아서 무료 버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점, 한국어를 공부할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현재 나의 언어를 영어로 설정하면 한국어를 목표로 공부할 수도 있어서 이 정보를 여러분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스픽이라고 하는 어플이나 듀오링고라고 하는 어플 사용하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저는 스픽은 지금 한 140일째 사용을 하고 있고 듀오링고는 사용한 지 10일 정도 되었습니다. 이걸 이미 활용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랑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과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갑자기 여러 가지가 떠오르긴 하는데요. 제 머릿속에는 나이 먹는 것도 떠오르고 죽는 것 이런 게 떠오르긴 하네요.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무엇이냐면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스트레스를 겪고 계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자칭 개복치인 사람으로서 굉장히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팟캐스트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저의 스트레스도 조금 낮아지고, 혹시 스트레스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팟캐스트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재미있는 걸 하나 알았어요. 스트레스는 누구나 똑같이 똑같다고 할 순 없겠네요. 누구나 받는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누군가는 슬플 때 슬픈 음악을 들으면 힘이 난다고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우울하고 슬플 때 맛있는 걸 먹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저도 오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방법들 말고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면 오늘 댓글을 남겨주실 때는 그 부분을 적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또는 신체적인 불편함 같은 것을 말해요. 사실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외국에서 특히 영어로 들어온 단어이긴 한데요. 한국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이렇게 외래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라거나 커피라거나 바나나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외국에서 들어온 단어이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유치원생 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통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스트레스 하면 역시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겪을 때 얻는 당황스러움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이 떠오르기도 하고,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 같은 것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회는 경쟁이 조금 치열한 편이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학생이었던 시절에는 대입 위주의 경쟁 시스템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공부도 더 잘해야 되고 남들보다 부지런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것보다는 내가 남들보다 잘해야 한다는 게 나름의 스트레스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저도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저보다 먼저 와서 공부를 하는 친구를 보면 저의 불안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직장을 다니는 분이라면 공감하실 텐데요. 무언가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내가 성과를 얼른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지금 어른이 되고 난 이후에는 뭔가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멀리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왜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잘 몰랐을까요? 특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스트레스에 취약한 편인가요? 혹은 스트레스로부터
안전한 편인가요? 그런 것들도 궁금하네요. 저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편입니다. 일명 자칭 개복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개복치라고 하는 커다란 해양 생물 알고 계신가요? 한국에서는 너 정말 개복치 같아 라는 표현도 되게 관용적으로 쓰는 것처럼 널리 알려져 있어요. 개복치라고 하는 동물은 겉으로 볼 때는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바다에서 살고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수영도 굉장히 잘하고 겉으로 봤을 때 덩치가 크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생물들이 되게 무서워할 법하잖아요. 그런데 이 개복치는 굉장히 약한 자극에도 쉽게 죽어버립니다. 스트레스에 예민한, 민감한 그런 생물인 거죠. 예를 들어서 개복치가 사망한 이유 중 하나로는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바닷속에 있는 물방울이 눈에 들어가서 깜짝 놀라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저 앞에서 나를 향해 다가오는 거북이를 보고서 거북이랑 부딪힐까봐 심장이 조마조마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복치라고 하는 동물이 죽은 이유를 이야기해보면 되게 작은 자극에도 쉽게 죽어버린다니, 어떻게 보면 웃기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 중 하나로서 개복치의 마음에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특히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생기는 갈등, 그 갈등을 바라보고 있을 때 스트레스를 느끼기도 하고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저는 무언가 안정돼 있는 걸 좋아하고 통제가 된 상황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편인데,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일이 갑자기 흘러간다고 한다거나 또는 갑작스러운 약속이 생긴다고 한다거나 그럴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스트레스의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말 그대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한국은 특히 먹는 문화가 발달하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걸 느끼냐면, 저는 주로 누군가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야, 배달시켜, 배달,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전 팟캐스트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은 배달시키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내가 휴대폰으로 어플 하나만 들어가서 손가락 몇 번 누르면 금방 우리 집 문 앞에 맛있는 음식이 배달이 되거든요. 또 밤 10시가 넘었더라도, 11시가 넘었더라도, 심지어 새벽이더라도 휴대폰만 이용해서 쉽게 배달을 할 수 있습니다. 밤에 먹는 음식을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나요? 맞습니다. 야식이라고 했어요. 한국은 이렇게 배달 문화가 발달해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날 무엇을 먹냐면, 첫 번째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초밥을 꼽을 수 있어요. 아니, 한국 사람이면은 비빔밥 이런 거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일식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음식 취향이라는 게 다 다양하잖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초밥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중요한 일이 끝났거나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었는데 나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을 때, 그때마다 이 초밥을 먹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학생 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혹은 2주에 한 번 정도 모의 시험 같은 걸 봤어요. 그때는 제가 3시간 동안 집중해서 문제도 풀었고 틀린 거 확인하고 자책하면서 죄책감도 느꼈으니까 힘든 나를 위해서 보상하는 음식으로 초밥을 먹었습니다.
저의 자취방에서 혼자 모의고사를 풀고 시간을 잰 다음에 채점을 해서 오늘은 굉장히 힘들었다 라고 느끼면 꼭 점심으로 배달 초밥을 시켜서 먹었어요. 이렇게 저처럼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시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아마 한국 문화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번째로는 매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왜 그런가 싶긴 한데요. 힘든 일이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좋지 않거나 뭔가 든든하게 먹고 싶어. 그리고 오늘 너무 짜증나, 화나, 힘들었어 라고 한다면 매운 음식을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매운 음식 몇 가지를 이야기해보자면 첫 번째로 떡볶이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매운 거를 잘 못 먹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매운 걸 잘 못 먹는 사람들을 맵찔이라고 합니다. 맵다 할 때 그 맵 글자랑 찌질이 할 때 찌리라는 걸 가지고 왔는데 매운 거를 잘 못 먹는 사람 맵찔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매운 걸 잘 먹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떡볶이를 먹을 때에도 최대한 맵지 않은 맛을 골라서 먹기도 합니다. 또 요즘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한다는 매운 음식 마라탕이 있습니다. 마라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반짝 유행했던 음식이어서 금방 사라질 줄 알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대만식 카스테라 있죠. 대왕 카스테라가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건 생각보다 금방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마라탕이라고 하는 음식이 굉장히 인기가 오래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마라탕 가게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제가 특히 좋아하는 마라탕 브랜드는 탕화쿵푸 마라탕이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그 마라탕 가게의 국물이 딱 적당히 맵기도 하고 채소들도 신선하고 가격도 부담이 되지 않아서 저는 매운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떡볶이 아니면 마라탕 이 두 가지를 주로 먹고 있어요. 그 외에도 닭발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닭발은 말 그대로 닭의 손 같은 걸 말하는 건데요.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이게 너무 징그럽다고 생각해서 드시지 않는 분도 많이 있기는 해요. 저는 닭발을 막 찾아 먹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제가 친구랑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닭발집이 있습니다. 닭발이 아무래도 매운 음식이다 보니까 닭발은 그냥 먹는 것보다 달걀찜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마치 우리가 떡볶이를 먹을 때 튀김을 같이 먹는 것처럼요. 또 족발 중에서도 불족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에 불이 들어갔다는 말은 굉장히 맵다는 의미인데요. 그냥 족발은 조금 기름지고 고소하고 쫄깃쫄깃한 이런 맛을 느낄 수 있는데 불족발은 너무 매워서 입안이 얼얼해질 정도예요. 그래서 매운 걸 잘 드시는 분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운 음식 하면 떠오르는 게 다섯 번째, 불닭볶음면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국 여행 기념품 추천 팟캐스트에서도 불닭볶음면을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그 팟캐스트를 찍고 나서 내가 그래도 불닭볶음면을 소개해 줬는데 잘 안 먹는다고 하는 건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주말 토요일에 집에서 혼자 불닭볶음면을 먹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그냥 불닭도 아니고 까르보 불닭이라고 하는 분홍색 용기의 덜 매운 불닭볶음면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소스를 한 봉지 다 넣지 않고 절반만 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매워서 먹을 땐 괜찮았지만 속이 너무 매워서 배탈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뭔가 속이 확 풀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머리로는 아 매워 매워라고 생각하지만 그 매운 걸 느끼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맵다고 하는 건 맛이 아니라 통각 중 하나잖아요. 맛으로 느낀다기보다는 이렇게 막 우리 혀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아픈 통증을 맵다고 느끼는 건데 왠지 모르겠지만 이 매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매운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세 번째로 야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야식은 말 그대로 밤 늦은 시간에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야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뭔가 기름지고 자극적이고 탄수화물이 가득하고 이런 음식들이 먹고 싶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먹는 게 아니라 많이 먹고 싶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어. 오늘 너무 힘들었어. 나 지금 배고파. 탄수화물 가득 채워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야식을 시켜 먹는 거죠. 밤늦게 치킨이나 피자, 족발 같은 것을 시켜도 그래, 오늘은 나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나한테 보상해줘도 돼. 이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야식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매운 음식을 먹거나 밤 늦은 시간에도 기름진 음식을 시켜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먹을 걸로 해소하는 편이신가요? 만약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는지 그것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음식으로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노래방에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막 화가 나고 답답하면 소리를 마음껏 크게 지르고 싶은 분 계실까요? 물론 저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푸는 편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워낙 노래방 문화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 혼자 있더라도 이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노래방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힘들었고 나는 퇴근 후에 스트레스를 풀어야만 하겠어 라고 한다면 퇴근을 하자마자 코인 노래방에 달려갈 수도 있어요.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여러 곡 부르기도 하고 시끄러운 반주를 들으면서 힘껏 노래를 내지른다면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내려갈 수도 있겠죠. 또 저는 학생일 때 특히 친구들이랑 노래방에 많이 갔어요. 저는 언제 노래방에 자주 갔냐면 특히 시험이 끝난 날 친구들이랑 노래방에 자주 갔습니다.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이던 시절에는 보통 시험을 3일이나 4일 동안 보거든요. 하루에 모든 과목을 보려면 사실상 너무 지치니까 4일 동안 본다면 첫째 날에는 수학이랑 과학, 둘째 날에는 사회랑 영어, 다음 날에는 체육이랑 어떤 과목 등등처럼 이렇게 과목을 요일별로 조금씩 나눠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점도 있긴 한데요. 계속 4일 동안 내가 시험을 봐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지속적인 스트레스, 긴장감을 받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시험이 끝나고 난 후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자유다 라고 하면서 노래방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코인 노래방처럼 1,000원을 내면 노래를 2곡이나 3곡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방이 많긴 한데요.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에는 그런 노래방보다 그냥 큰 노래방이 많았어요. 아마 요즘의 드라마들 중에서 회식하면 사람들이 가는 그런 노래방 있잖아요. 정말 방이 넓어서 한 10명이 들어가도 충분히 넓은 그런 노래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곳은 이제 어떤 식으로 결제를 해야 하냐면 시간 단위로 결제를 했어요. 예를 들어 1시간에 2만 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보통 3명이나 4명이 같이 가니까 한 번 놀 때, 1시간 놀 때 5,000원 정도 내면 되니까 그렇게 부담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막 부르고 있으면 가끔 사장님께서 보너스를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0분을 추가로 주신다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너무 없을 때는 몇 시간을 추가로 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시험이 끝나고 노래방에 왔는데 그러면 보통 점심 먹고 끝난다고 치면 1시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보너스를 계속 넣어주셔서 해가 지고 난 후에 노래방 밖으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가 졌다고 했으니까 6시나 7시는 되었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친구들이랑 5시간, 6시간 동안 노래방에서 신나게 열창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왜 노래방에 가면은 여러 가지 부를 수 있는 장르가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좀 잔잔한 음악을 좋아해. 그리고 나의 열창, 실력도 뽐내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발라드를 부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아이돌이나 가수를 좋아한다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아이돌의 노래를 신나게 불러도 좋을 것이고 아니면 나는 조금 트로트 같은 것도 좋아해 라고 한다면 그 반주, 신나는 반주를 들으면서 트로트를 들을 수도 있겠죠. 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는 가만히 앉아서 부르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춤이 있다면 같이 신나게 춤을 추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머리를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소리도 마구 지르고 몸도 흔들고 하다 보면 분위기가 풀어지기도 하고 그동안 내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받아왔던 스트레스를 조금 가라앉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는 노래방에 잘 가지 않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학창 시절을 떠올려 봤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친구들과 같이 노래방에 갔던 기억도 떠오르네요. 여러분은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 푸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노래방에 갔을 때 요즘에는 솔직히 부를 노래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른이 되고 난 이후에는 노래방을 좀 멀리 해서 그런지 이제는 왜 이렇게 부를 곡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노래방에 갔을 때에는 10cm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도 많이 부르고 볼빨간 사춘기 노래도 많이 부르고 겨울왕국의 OST를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또 저희 남편이 랩을 좋아하기 때문에 랩을 할 때 같이 옆에서 조금 도와주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보통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원피스 OST도 열심히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노래방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할 방법은 바로 운동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운동하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요. 사실 요즘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뭔가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는데 이번 팟캐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운동을 하는 게 좋다는 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은 최근 10년 사이에 운동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예전에는 운동을 하려면 그냥 운동장에서 조깅을 한다거나 거기 있는 운동 시설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주변의 아파트에만 봐도 아파트 헬스장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헬스장이 있어요. 물론 저는 잘 가지 않긴 하지만 거기 가면 어떤 게 있냐면 트레드밀도 있고요. 또 한국에서는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무한 반복되는 계단 운동기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왜 천국의 계단이냐면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러다가 내가 천국으로 갈지도 몰라 라는 의미로 천국의 계단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스태퍼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사실 스태퍼는 두 발을 균형 있게 힘주면서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운동기구잖아요. 근데 이 천국의 계단은 내가 한 걸음 올라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다음 계단이 내려오면서 무한으로 계단 오르기를 할 수 있는 운동기구입니다.
아마 계단 오르는 게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거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계단이라고 하는 건 올라가기는 하면 나중에는 내려와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려오는 건 또 무릎에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운동기구를 좋아해요. 저도 제가 사는 아파트에 천국의 계단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운이 좋게도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기계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의 계단을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면 늘 누군가 먼저 이용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이용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근 10년 사이에 헬스장도 굉장히 많아지기도 했고 제가 특히 느끼는 건 운동 학원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요가, 필라테스, 수영, 그리고 복싱, 발레 이런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골프라고 하는 운동도 굉장히 활발해지긴 했네요. 제가 이전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한국의 여성들이 필라테스나 요가 이런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근력을 향상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유연성을 늘려주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운동은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운동을 하면 내가 땀도 흘리고 그 과정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이 나오기도 하니까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정말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굉장히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월화수목 이렇게 4일 동안 매일매일 운동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 당시 했던 운동은 댄스 동아리를 했었고 스쿼시라고 하는 운동을 했었고 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의 퇴근 후 루틴을 말씀드리자면 매주 월요일에는 댄스 동아리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퇴근을 하고 나면 바로 댄스 팀원들을 만나서 춤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스쿼시라고 하는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월요일에는 운동을 2개 하잖아요. 춤 연습이 끝나고 나면 바로 스쿼시장으로 가서 스쿼시 레슨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스쿼시라고 하는 운동은 무엇이냐면 테니스와 비슷한 운동이긴 한데요. 벽을 대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집중력도 좋아야 하고 계속 다리도 런지 동작을 하니까 허벅지에 근육도 많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화요일마다 배구를 했습니다. 저는 배구를 조금 무서워하는 편이었는데 그 당시는 제가 하는 동아리 팀원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이렇게 화요일에는 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추가로 춤 동아리에서 추가 연습이 있어서 이렇게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4일 동안 다양한 운동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에는 제가 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했냐면 일단 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 그 당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고자 그 당시에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또 그때는 잠을 잘 못 자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서 좀 몸을 피로하게 해줘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운동을 많이 했지만 잠은 여전히 자지 못해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슬픈 추억이 떠오르네요. 또 요즘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운동 중 하나가 러닝이에요. 러닝은 달리기잖아요. 요즘에는 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면서 그렇게 러닝을 할 때 사용하는 운동화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벨트, 내 작은 소지품을 넣어 다닐 수 있는 벨트, 양말, 이런 스포츠 용품까지도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산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산을 오르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지만 올라오고 났을 때의 그 풍경이 너무나 멋있기도 하고 산에서의 좋은 공기를 맡으면 그게 내
기력 회복이나 마음 회복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산을 찾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가을이 되어서 날씨가 시원해졌으니까 러닝도 하고 등산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10월에 마라톤을 앞두고 있어요. 평소에 부지런히 연습을 해놨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제 마라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라톤을 하고 나서 여러분에게도 어땠는지 소감을 같이 공유해보면 좋겠네요. 이렇게 세 번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운동하기였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이런 점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걷기, 그리고 숨쉬기 운동 이 정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해소법은 여행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행 좋아하는 분 계실까요?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뭐랄까, 한국에 있으면, 물론 국내 여행도 좋아하긴 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조금 심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낯선 곳에 갔을 때 나의 행동, 반응 같은 거 보면 진짜 나를 알 수 있다고들 하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언어가 제대로 통하지 않을 때 주문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고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특히 여행을 좋아하는 편인데 저희 남편도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행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올해에는 여행을 굉장히 자주 다녀왔습니다. 또 저는 요즘에 차박 여행을 하는 것도 좋아해요. 차박은 자동차에서 잠을 자는 것을 말하는데 차에서 한밤 자면서 국내 여행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제가 갔던 차박 장소 중에서는 군산이 굉장히 좋았어요. 선유도라고 하는 섬이었는데 그 섬에 가니까 사람도 별로 없지, 잔잔하게 파도 소리도 계속 들려오지, 노을도 멋있고 풍경도 멋있지. 그냥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뻥 뚫리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여행을 좋아해서 내가 어느 정도 그 여행의 경지에 도달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혼자 여행을 가기도 한다고 해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혼자 제주도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도 상상만 해도 예쁜 풍경이 머릿속에 펼쳐지는데요. 푸른 바다와 쫙 깔려있는 돌담길, 그리고 인심 좋게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감귤 같은 것들이 제 머릿속에 떠올라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은 없지만 제 주변에는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저는 혼자 여행하면 밤에 잘 때 무섭지 않을까? 누가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 친구는 혼자 여행 가서 차분하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기도 하고 혼자 제주도에서 드라이브를 하기도 하고 밤에는 조용한 숙소에서 책을 읽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자 여행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정말 어른이 아닐까, 찐 어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언젠가 혼자 여행하는 날이 올까요?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 한 적 있었는데 여러분 중에도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참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어진 현실에서 벗어나서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면 여행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랄까, 국내 여행도 좋아하긴 하지만 해외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합니다. 사실 한국에 있으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변을 엄청 의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말 하나, 행동 하나 이런 걸 엄청 의식하고 목소리 크기도 막 줄이고 조심조심 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해외에 나가서는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신기한 것에 와 신기하다 라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해외여행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 새로운 장소에 가보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 겨울에는 어디로 여행을 가야 좋을지 고민이 되네요. 전 이번 겨울에는 해외는 가지 않을 것 같고 대신에 국내 여행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장소들 중에서는 부산에 가서도 2박 정도 해보고 싶고 제주도에 일주일 정도 있어 보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네 번째 스트레스 해소법은 여행하기였습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해소법은 취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요리하기, 춤추기, 노래 부르기, 사진 찍기, 빵 만들기, 운동하기, 악기 배우기 등등 다양한 취미가 있는데요. 이 취미를 통해서 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자기 개발이라고 할까요? 더 나아지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집중하고 내 일을, 마음을 가꾸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원데이 클래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떠한 취미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 정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리 원데이 클래스도 있고, 베이킹 원데이 클래스도 있고, 도자기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가죽공예 원데이 클래스, 반지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등등 원데이 클래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내가 새로운 것을 도전해 보면서 내 정신을 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 내가 악기 연주하는 걸 좋아한다면 그 악기를 계속 연주하고 연습하면서 더 나아지는 내 모습을 볼 때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또 저는 무언가 하나에 집중할 수 있다. 내가 그것 하나에만 몰두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라는 것도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특히 요즘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피아노 연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읽기도 하고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하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오늘은 이런 생각을 했구나 라고 하는 걸 돌아볼 수도 있고, 책 속에서 힘이 나는 문장을 얻기도 하고, 내가 연주하는 실력이 조금씩 나아지니까 뿌듯한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개복치 인간이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더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이 직장과 나의 삶이 분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집에 와서도 계속 직장 생각을 하고, 직장 걱정을 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계속 걱정하고, 그때 있었던 일을 곱씹다 보니까 계속 머릿속으로 스트레스를 쌓아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집에 오면 바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집에 오자마자 손도 씻고 샤워도 하고 세수도 하고 하면서 이제 나는 집에 왔다 라는 걸 내 의식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옴과 동시에 씻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나와서 재미있는 유튜브 채널을 봅니다. 이렇게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한데 저는 띠이라고 하는 채널을 즐겨보거든요. 띠에다가 비읍을 붙여서 띠입니다. 영어로 칠 때는 아마 DEEP라고 치면 나올 것 같아요. 이 채널이 일상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는 채널인데 따뜻한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어서 이 채널을 보면서 나는 이제 집에 왔어 라는 걸 제 머릿속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하는 루틴이 있으니까 그래 나는 이제 집에 왔고 더 이상 직장 생각은 그만하는 거야 라고 나 자신에게 알려줄 수 있어서 이런 점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퇴근 후에 집에 왔을 때 나를 위한 어떤 루틴이 있다면 그런 점들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대별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아마 학생들이라면 내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 노래방에 가기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겠습니다. 20대와 30대라면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는 걱정, 앞으로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하지? 라는 걱정, 인간관계 등등에 대한 걱정이 있을 텐데, 요즘에는 혼자 술을 마시는 혼술 문화, 혼자 영화를 보는 혼영 문화처럼 혼자 무언가를 즐길 수 있는 취미도 많으니까 이런 걸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겠네요. 또 40대와 50대가 되면 우리 자식들의 생활은 어떨지, 그리고 나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는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는 내가 주말 농장을 가꾼다고 한다거나, 식물을 키우거나, 등산을 한다거나, 친구들과 골프를 친다거나 한다면서 내 건강과 스트레스를 같이 관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대마다 생활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이렇게 다양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방법 외에도 한국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찜질방에 갈 수 있습니다. 찜질방,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제 귀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요. 찜질방 공간에서 뜨거운 방에 들어가서 땀도 쫙 빼고 맛있는 군계란, 시원한 식혜 한잔 하면서 땀도 빼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또 힐링 카페에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애견 카페, 고양이 카페, 같이 동물이 있는 카페에 간다면 귀여운 동물들을 보면서 힐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너무너무 힘들다면 심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내가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간다? 라고 한다면 너 뭔가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 이렇게 심리 상담 치료를 받는 것을 오히려 권하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외롭다라고 한다면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좋겠네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한 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법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식을 한다거나, 폭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을 말해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폭식을 한다거나, 폭음은 음주, 술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술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걸 폭음이라고 하죠. 폭음, 과음. 혹은 나는 물건을 사야만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내가 지금 돈도 없는데 막 카드 쓰면서 물건을 마구마구 사들여. 이렇게 과도한 쇼핑 같은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했다가 내 건강이 나빠지고 내 돈을 너무 쓰면서 계속 이 스트레스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잠깐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보았을 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내 건강을 해치고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점이 단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는 역시 방법도 적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법을 주제로 여러분과 스트레스란 무엇인지,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이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입 밖으로 한 번 더 꺼내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팟캐스트가 어땠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저처럼 외부 자극에 예민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불안한 사람이라면 저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트레스 해소법, 예를 들어 식물을 키운다고 한다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다고 한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등등처럼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저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게 저의 정신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이고, 여러분이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한국의 유용한 소식, 재미있는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로 돌아올게요. 제가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혹시 소리가 듣기 좋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늘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럼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 행복하세요.